네, 그 다음으로요. 여기서 보여지는 사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홀로렌즈 관련한 캡처본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용했던 이제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도에 나왔던 이제 센서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또한 이것은 구글의 탱고나 애플의 AR 키트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API들에서도 이와 같은 센서들을 활용해서 AR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가적인 센서들을 이용하면은 이전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동작들을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사진과 같이 실제 사물에 맞춘 그래픽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탁자 위에 물체가 올라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쪽에 있는 요 지면들을 트래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상의 물체를 이 탁자 위에다가 올리는 것과 같은 이 공간 인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한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면에 이와 같은 가상의 물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사람이 지금 홀로 렌즈를 착용하고 이 가상의 비행선과 같이 이렇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런 사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발표를 통해서 이 홀로렌즈의 가치랑 또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볼 AR에 대한 기술들은 현재 지금 사용 중이고 또한 미래에 여러 가지 각광받고 있는 이제 앞으로 차세대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들은 사실 AR만의 전유물은 아니고요. 또한 VR에서 HMD를 착용하면은 이와 같은 비슷한 기술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VR 하드웨어에서 있었던 여러 트래킹이나 센서를 활용해서 사용되는 VR 안에서의 인터랙션들은 AR에서도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앞으로 볼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R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AR의 기술 분류, 두 번째 디스플레이, 세 번째 트래킹, 네 번째 렌더링, 다섯 번째 인터랙션, 여섯 번째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UX라고 하죠. 이 부분까지 같이 AR의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AR, VR 분야 통합기술분류 체계에 발표된 자료로서 AR 또는 VR의 통합기술분류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다섯 가지가 나와 있어요. 크게 네 가지 있는데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트래킹, 렌더링, 인터랙션, 사용자 인터페이스 다섯 가지 분류를 통해서 AR의 기술 분류가 어떻게 되고 또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볼게요. 네, 이 사진은 이제 전투기가 전면부의 이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어느 부분으로 이제 날라서 올라갈 것인지를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래쪽에 써 있는 것처럼 논 HMD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 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어느 방향으로 비행기가 올라갈 거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AR 기술의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에게 하여금 산업 안에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기기를 통하여서 제공해 주겠다는 건데 어떤 것을 통해서냐면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우디 이 차에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라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 차의 부속 기능들을 터치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단순히 앱이 아니겠냐 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상 저희들이 실생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모바일 폰이라든가 지금과 같은
이런 차 안에서 있는 앱 형태로 되어 있는 기능들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실용 가치가 있는 앱들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이 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면은 후면 주차를 한다 했을 때 이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뒤쪽에 있는 여러 장애물이 있는가 이런 여부들을 볼 수 있겠죠. 이것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증강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서 AR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앞서서 디스플레이는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는 이와 같이 내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하여서 그 안에다가 어떤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기능들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겠다. 네. 그 다음에 있었던 거는 이제 매직 리프 1이라 그래서 AR 기술을 이제 발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시연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니까 마치 VR과 같은 HMD 형식의 이 렌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어떤 홀로그램 형식의 이 오브젝트들을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건축물 모델 위쪽으로 띄워준다는 것이죠. 이건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VR 같은 이런 장치를 통해서 내 현실 세계에 있는 이런 건축물 위쪽으로 하여서 홀로그램을 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볼 트래킹이라든가 센서를 통해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 위쪽에 있는 공간이 인식이 되어서 그 위쪽으로 내가 홀로그램들을 띄워줄 수 있다는 기술적인 이슈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스플레이 이슈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눈 앞에 있는 홀로 렌즈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있었던 AR 글라스에 관련한 이제 발표 자료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어떤 렌즈에 대한 경량화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7년도 경에 이제 애플에서 이 직원들이 눈 유도 레이저라는 거를 탑재한 프로토타입을 장치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장치를 통해서 눈에 어떤 안구에 상처가 입을 수도 있다 라는 이제 내부의 안전 보고서가 유출이 되면서 애플이 이때 눈에다가 영상을 비추는 방법을 연구 중이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애플이 멀티광 도파관 또는 어떤 거울, 홀로그래픽 렌즈, 홀로그래픽 콤바인을 합쳐서 눈에 영상을 비추는 프로젝터에 관련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해요. 요거는 여기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요거는 이제 이 단계에서는 경량화를 기대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용화까지 되기에는 긴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해서 이 눈 위에다가 홀로그램들을 띄울 수 있도록 해주는 이 AR 기술을 지속해서 이제 수년 동안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그러면서 애플이 2018년 8월경에 이제 풀 컬러, 시야각이 굉장히 넓고 선명함에 중점을 두었던 AR 유리 렌즈를 개발을 했는데, 요 이제 회사가 이제 아코니아 홀로그래픽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홀로렌즈, 매직 리프 1 이런 AR 장치를 이제 사용을 하여서 또한 개발을 하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 이제 관련한 자료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AR 광경을 또한 개발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조금 이제 발표 시험 같은 것들은 이제 없었고 2027년도 경에 상용화 될 거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는 이제 현재 기술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콘택트 렌즈입니다. AR 기술이 이런 글라스 형태가 아니라 이런 콘택트 렌즈 위에다가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거는 이제 당뇨병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요런 렌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렌즈 위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이제 안구 위에서 어떤 홀로그램들을 통해서 내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세대 기술로서 굉장한 이슈가 있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용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미래 기술로서 저희들 실제로 영화에서 보는 법한 이런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트래킹입니다. 증강현실에는 트래킹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센서 베이스, 두 번째로는 비전 베이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센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드나요? 이 기기 같은 경우도 모바일 폰을 들어서 이 센서를 표시했습니다. 모바일 폰에는 AR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센서들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GPS. 내 실생활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제 전달을 해 주어서 이제 부가적인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어떤 정보들이 인식이 되어야 되겠죠. GPS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인천에 있는지, 인천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송수신을 받죠. 이 GPS 센서는 내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어떤 이제 장소에 관련한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모바일 기기에서는 여러 가지 트래킹 요소들이 있는데 아래서 다시 보면요. GPS, 자이로 드롭, 그 다음에 엑셀러로미터.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력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 폰을 똑바로 들고 있는지 그리고 누이었는지 이 방향을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 이 촬영하고 있는 쪽은 어느 쪽인지를 감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위치 앱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모바일 폰을 들고 있을 때 와이파이 표시처럼 그 서 있는 방향이 표시가 되겠죠. 이게 바로 자이로 드롭 이 센서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엑셀 이쪽은 뭐냐면은 이제 가속계입니다.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이 기기가 어느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감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 증강현실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센서들이 되겠습니다. 센서는 예전부터 많이 쓰여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발하는 데는 용이하고요. 또한 센서 특징이 이제 그 값들이 표출이 되어서 던져주기 때문에 그 값들을 가져다가 이제 앱에다가 활용을 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유용하게끔 만들어준다. 이제 단점으로 보면은 이제 실내 동작 같은 GPS 같은 경우는 조금 오차율이 있다 보니까 세세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스 베이스를 하려면은 센서 성능에 기반한 정보들을 통하여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에 대한 역할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비전 베이스 AR입니다. 비전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죠.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줘야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 비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는 이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표출을 해주기 때문에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베이스죠. 이미지는 이 안에서 트래킹을 해주려면은 이 이미지 색상에 따른 패턴을 분석을 하여서 그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미지 필터 앱들이 많죠. 그런 기술과 맥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뽀샵 처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색상 값들을 어떤 벡터화 하여서 그 안에서 색상 대비를 준다던가 명도를 준다던가 채도를 바꿔준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 수학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이 이미지를 변환을 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AR 쪽에서는 이 현실 기반에 있는 것들을 인식을 해주는 데 있어서 어떤 지면 인식, 곡면 인식, 그리고 어떤 마커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개발되는 것은 주로 이제 오픈GL이라는 이제 오픈 소스를 활용하여서 개발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AR에서는 아무래도 손쉽게 마커라는 것을 활용하여서 이 서비스 제공이 용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커는 저희들이 QR 코드와 같은 형태로 인식을 시켜주는 건데 인식하는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패턴을 활용하여서 인식을 시켜주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이 많은 현실 세계에서 인식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죠. 그래서 이제 마커 베이스, 마커 레스 베이스 형태로 이렇게 나뉘어서 AR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비전 같은 경우는 몰입감이 굉장히 높은 것이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자체 기술 같은 경우는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많이 원천 기술들을 가져다가 쓰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기술이다 보니까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취약하고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차세대 기술로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 기술도 사실상 2010년도 넘어와서 10년도 안 된 기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AR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지금 요 아래쪽에 보시는 이런 트래킹 된 이 사진들은 마찬가지 오픈GL을 활용하여서 이 카메라를 통한 이 이미지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이 색상값이라든가 어떤 벡터 이미지를 이렇게 트래킹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보면은 여기 있는 건물들에 대한 이런 테두리가 인식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떤 이 창문에 대한 패턴들이 이제 다른 색상으로 분류가 된 거죠. 이거는 컴퓨터 정보로서 이제 나와서 아 이게 건축물 구조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계속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해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기계 안에 있는 자이로 센서라든가 또한 여러가지 GPS 센서를 통해서 내 이 촬영하는 기기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측정된 걸 통해서 3D 공간을 인식을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하이브리드 AR이고요.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것들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센서를 통해서 보완을 해준다는 이런 이슈가 바로 하이브리드 AR이 되겠습니다. 트래킹은 이제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트래킹, 아까 보셨던 하이브리드 AR 같은 경우가 오브젝트 트래킹을 난이도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센서를 활용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이미지 트래킹. 이미지 트래킹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트래킹이랑 이제 일맥상통하지만 조금 다른 거는 센서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2D 이미지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패턴을 분석하여서 정보를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지셔널 트래킹. 이거는 뭐 GPS 뿐만 아니라 이제 VR 같은 경우에서도 포지셔널 트래킹을 많이 쓰는데요. 오큘러스 기기 예전에 보셨겠지만 그 안에 전면에다가 이제 두 개의 이제 트래커를 달아 놓으면은 그 이제 공간을 인식을 하여서 그 안에서 사람이 뛰어놀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것들이 또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트래킹 관련한 이 기술 분류를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